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모두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들어줬으면 합니다. 요즘 달러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 달러 스마일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미국 경제가 좋으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화폐를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죠. 반대로 경기 불황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죠. 호황과 불황, 어떤 경우에든 달러는 항상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이런 식으로 씩 미소 짓는 것이 바로 달러 스마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세 충격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그어드린 박스 하단을 이탈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쭉 아래로 밀리고 있죠. 아마 트럼프도 이 상황을 보면서 꽤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약세에 대해 중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경고를 날리고 있죠.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무역 전쟁을 하면 할수록 결국 피해는 미국이 입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국제시장에서 저금리로 빚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기반한 달러의 안전자산의 지위 덕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역 전쟁을 무리하게 확대하면 달러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허허, 이제 중국까지 미국을 걱정하고 나섰네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처음 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이쪽은 좀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전쟁이 있었던 2018년 상황을 보겠습니다. 초록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이고요.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무역 전쟁 초기에는 달러와 국채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관세로 인하여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니 국채금리가 오르고요. 경기 둔화로 인하여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달러 인덱스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것을 깨닫고 국채금리가 아래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경제지표가 완전히 꺾이면서 사람들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국채와 달러를 선호하면서 이 둘의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도 크다고 보고요. 아마도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이때 당시 이미 다 해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25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물량이 9조 달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만기에 맞춰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마침 트럼프가 관세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단 말이죠. 그럼 공약 그대로 관세를 때려버려야죠.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지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도 안정적으로 다시 상환하고 본인은 관세 부과라는 공약을 이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감하게 관세를 때렸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와 달리 달러와 국채금리의 흐름이 다릅니다.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죠. 관세를 때렸는데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튀는 것은 아마도 예상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국채금리가 많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사람들이 국채를 매도하고 이를 통해 받은 달러를 다시 자기 나라 화폐로 환전하여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국채를 많이 팔고 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일기 때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아마 이 게임을 해봤으니 트럼프 일기 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판단하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펼쳐지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이유를 들어보시고 이 현상이 해소될 것 같으면 시장은 다시 트럼프 일기 때처럼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 현상들이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제가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마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것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날마다 설명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제 손을 잡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와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는 이미 중국의 관영일보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영상 초반에 소개시켜드린 중국발 기사의 뒷내용인데요.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9조 달러가 올해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무역 전쟁을 확대하면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빚을 내기 위해 더 큰 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국가 부채가 20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2배 가까이 부채가 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달러를 더 찍어내야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다 사줘야 할까? 일기 때와는 다르잖아. 그리고 트럼프 하는 행동을 봐. 예쁜 짓을 해야 우리가 미국 국채를 사주지. 너네가 국채를 계속 찍어내는 것을 용인해주지. 지금 우리를 엄청 때리고 있는데 우리가 얻어맞으면서 너네 국채를 사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믿을 만한 것은 금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면서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금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저의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으니 저의 예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할 때 가장 참고로 보는 근원 PCE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국의 물가 지수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찾아오자 물가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었죠. 그런데 2018년 12월 말에 갑자기 파월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그만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비둘기로 돌아서 버렸거든요. 보통 연준에서 비둘기스럽게 행동하면 물가가 다시 오른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파월이 비둘기로 돌아선 이후 오히려 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무역 전쟁으로 경제가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월은 관세보다는 더 큰 경기 침체를 걱정하여 비둘기로 그때 당시에 갑자기 변신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막 관세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일기 때와 달리 물가 레벨 자체가 높습니다. 일기 때에는 2% 미만에서 물가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항상 2%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물가 추이를 봐도 떨어지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애매하게 지금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월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가 있을까요?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현재의 국채금리 역시 팍팍 내려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의 약달러 추이가 꺾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지금의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달러의 수혜 자산인 신흥국 증시, 비트코인, 금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트럼프가 삐긋하면서 경제 위기가 오면 모두 다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